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 포커스의 김진구입니다. 살면서 지켜야 하는 다양한 법적 규정들이 막상 실생활에 적용될 때에는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 적용의 딜레마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통해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봄 Rule of Engagement라는 즉 교전규칙이란 제목으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1999년 예멘 주재 미 대사관 철수를 위해 급파된 미 해병대와 해당 지역의 게릴라 세력 및 민간인 시위대 간의 충돌 상황을 다룬 영화입니다. 교전규칙은 말 그대로 전투 상황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정의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군이 반군 세력 및 시위대의 위협 앞에서도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백한 위협이 없는 한 무력 사용을 규제하는 군사법률인데요. 막상 실전 상황에서 이러한 교전 규칙의 적용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지휘관의 임무가 쉬운 노릇은 아닐 겁니다. 몇 주 전에 개봉된 최근 영화 론 서바이버에서는 미군과 아프간 민간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탈레반 반군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 4명의 미군 네이비실 대원들의 교전 규칙을 두고 고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탈레반 반군 거점에 은밀히 침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작전의 성공은 물론 본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4명의 네이비실 대원들은 산속에서 아프간 목동과 마주치게 됩니다. 교전 규칙에 의하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할 수 없다는 어쩌면 당연한 규정이지만 만약 놓아주게 되면 마을에 있는 아프간 반군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려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명의 네이비실 대원들은 작전의 성공과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목동을 사살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비무장 민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교전 규칙에 따라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강론이 벌어지지만 결국 지휘관의 결정으로 아프간인 목동을 놓아주기로 하고 탈레반 반군에게 노출되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작전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네이비실 대원들이 놓아준 목동은 아니나 다를까 바로 산 아래로 달려가 탈레반 반군에게 알려줘 결국 4명의 네이비실 팀은 수많은 탈레반 반군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4명의 네이비실 대원들은 아프간 반군들과 결연히 전투를 벌이지만 아프간 반군들의 압도적인 숫자와 화력에 밀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더욱이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한 치누크 헬기가 탈레반 반군의 RPG 공격으로 추락해 16명의 탑승자 전원이 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 헬기에 탑승한 네이비실 소속 한인 2세 제임스 서 병장도 함께 희생되어 우리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전 규칙은 아무리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법적 원칙과 이를 지키다가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일선 군인들이 겪는 딜레마를 통해 과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유명한 공리주의 법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명분보다는 절대 다수의 행복을 우선하는 실리적 접근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교전 규칙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희생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2차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25명의 참수리호 357호 승무원들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던 2002년 6월 29일 서해상으로 도발하는 북한의 경비정에 맞서 NLL 즉 남북 간의 실질적인 국경선인 북방 한계선을 사수하기 위해 참수리 357호를 포함한 대한민국 해군이 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부의 교전 규칙에 따라 남하하는 북한의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지 않고 차단 기동이라고 불리는 즉 배로 직접 부딪혀 밀어내는 방식으로 북한 경비정의 NLL 도발을 막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 함정들은 북한 경비정보다 월등한 원거리 교전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사정거리 내에서 위협을 감수하면서 차단 기동으로 북한 경비정의 남하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교전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즉 적이 발포하기 전에는 먼저 공격하지 않고 차단 기동을 통해 적의 남하를 막는다는 교전 규칙이 지휘관들에 내려진 명령이었던 겁니다. 비록 남북한 긴장 및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전 규칙에 따라 작전에 임하다가 적의 선제 공격을 받고서야 반격에 나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반면 연평도 포격 사건 때에는 도발에는 3배로 응수한다는 교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격을 했다면 교전 규칙에 따라 단호하게 3배의 반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지침으로 우리 군은 80발의 대응 사격이라는 그저 어정쩡한 대응밖에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지침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논란 속에 여전히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 규정이 만들어지면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법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요.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법의 엄중함이 있는 만큼 좋은 법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에 관련된 분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를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2월 7일 미국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변호인에서도 이러한 법 규정의 준수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1년 당시에도 사법기관인 검찰, 경찰은 국민들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체포하거나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어쩌면 당연하기까지 한 법률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하더라도 신체에 가해지는 고문 또한 당연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당연하기까지 한 법적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정을 엄정하게 지키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사법기관 당사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되고 고문을 당하던 당시의 암묵한 현실에서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침묵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도 막상 행동으로 연결된 깊은 고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힘없는 의뢰인들을 돕기 위해 의롭게 맞서는 한 변호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회의 규칙인 법률을 지키지 않고 현실적인 이득을 취해가는 세태를 보면서 과연 지켰다가는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손해가 너무나도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법적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이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